자, 이번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아들이 엄마가 쓰러지셨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월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자택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40대 남성이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0대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면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어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자, 팀장님,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근데 아들이 말한 게 뭐냐면 아들이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가 말다툼을 했었고 어머니를 밀어뜨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112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112 신고해서 와 보니까 어머니가 숨져 있어요. 근데 숨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검시를 하거든요. 외상을 보는데 머리에 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살한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 아들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사인은 뇌 손상이기 때문에 탈핵에 의한, 즉 살인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이 나가기 전에 왜 어머니와 다투었는지 그 이유도 털어놨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것 때문에, 계란 프라이 때문에. 자, 계란 프라이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서 아들이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요. 안주로 어머니한테 계란 프라이 하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다가 나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출해서 본인 아마 또 술을 마셨던 것 같고요. 나중에 계란 프라이 이후에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이 112에 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나이 40 먹은 놈이 지가 계란 프라이를 해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네. 이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왜 안 해주셨겠어요? 귀찮아해서 안 해주셨겠어요? 가장 쉬운 음식이 계란 후라이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들이 있죠. 이 아들 일은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늘 술만 먹었을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나가서 술 먹다 들어온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또 술 먹겠다, 계란 후라이 안주로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귀찮으신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술만 먹이는 게 너무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술 먹지 말아라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어떤 사랑의 말을 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머니를 또 폭행한 거잖아요. 이런 패턴의 어떤 늘 생활이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란 놈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 그랬다면서요. 네,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도 줄곧 혐의 부인했습니다. 이 자신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밀었다. 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친 적은 있다. 하지만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소 어지럼증 호소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자연 기자가 전한 이 아들이란 녀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넘어져서 그러니까. 사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 결과는 좀 이 피고인의 주장하고 아들의 주장하고 달리 좀 나오는데요. 특히 부검 결과 중에 이 뒷머리가 바닥이나 벽 등에 둔탁한 물체에 강하게 붙여서 뇌가 손상됐기 때문에 두개골 안에 정말 세게 매우 빠른 속력으로 넘어졌다는 뜻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때리거나 밀거나 했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바로 아주 세게 넘어지지 않는데 방어기제 작동할 수 없는 정도로 매우 세게 밀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팍 밀었을 것이다. 팍 밀어서. 그래서 뒤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재판부는 받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강하게 밀어서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때리거나 아니면 그 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갖는 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해 결과가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런 우발적인 면 등을 고려해가지고 살인죄는 아닌 존속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들 예상하시죠? 저 형량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징역 7년. 자, 팀장님, 처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웃 주민이라든지 누나의 진술을 들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도 아들이 모친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면서 계속 행사한 거로 보인다고 했고요. 또 사건 하루 전날에도 어머니가 자신의 딸, 그러니까 피고인의 누나죠. 누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때렸다고 하는 진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통 자기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평소 아들한테 폭행당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그래도 패륜 아들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친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패륜적 행동을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분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를 50도 안 돼가지고 또 이 사회에 풀어놔가지고 또 누구를 또 어떻게 하라고 7년형을 선고하냐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 그래 우리 새끼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그러다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부적응자 40대 아들, 이제 어머니가 안 돌보셔도 되는 그런 나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적응자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 높은데 이 아들을 엄마 아니면 거둘 사람이 없었던 거죠. 먹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그냥 품고 가셨던 건데, 또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누군가한테 그냥 다 공개하셨으면, 이렇게 아들이 나를 때린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어떻게든지 분리조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못 하신 거죠.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딸한테도 너무 힘드니까 아들이 폭행을 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아들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또 딸도 걱정하셨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내 딸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딸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희생당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좀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